시작은 187쪽에 오른쪽 이거 없지 거의 188, 9 86, 89 190, 191 97번에 디귿 97번 디귿 네. 92, 93 94, 95 96, 97 그다음에 200에 203 204, 205 206, 207 88 208 괜찮아? 이거하고 한 줄 나갈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진도 나갑니다. 토요일까지 진도 나가고 유리무리 함수만 남겨놓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리 문답 문제 풀이부터 해볼게요. 1086번. 문제는 많이 없어서 오래 안 걸리겠네. 함수 많이 하자. 86번. 다음은 명제 n이 자연수일 때, 자, 명제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 일 때 누가 루트 이 귀류법으로 증명할 것 같은데 3n 곱하기 3n 플러스 2는 얘 뭐다? 무리수인 를 증명한다. 근데 얘가 귀류법을 쓴다는 얘기는 무리수를 뭐로 바꿔서? 유리수로 바꿔가지고 유리수를 가정해놓고 증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증명이 틀렸다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부정한 게 참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에 부정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내는데? 얘를 분수로 나타내는데 루트 3n 플러스 2는 얼마가 된다? b분의 a a분의 b? a분의 b 그리고 a, b는 서로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야 유리수, 분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유리수란 뜻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수로.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양변을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해보시면 루트 벗겨지고 3n 플러스 2의 a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따라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의 좌변이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므로 a제곱은 가 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지금 뭐래? 얘가 자연수야? 자연수겠지? n이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얘네들은 뭐라고 했죠? 서로서라고 했죠? 그러면 다 뭐가 된다는 얘기 무조건 약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우변이 뭐야? 분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 a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겠죠. 이해가? 서로소가 될 때까지 지금 약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1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야? 양변이
자연수로 등식이 성립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a제곱은 1. 그러면 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데? 기억에 대입해서 변형한대. 그러면 얘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는 1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가 돼야 나머지를 풀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를 전개해 보면 3 9n 제곱 마이너스 6n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으니까 b제곱이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왜 넘어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약간 껴맞추기 하는데 이쪽에 뭐라고 돼 있거든? 1로 돼 있지. 그럼 원래 얘가 1이었으니까 이 b제곱이 넘어와서 이쪽 인수분해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우변에 1이 있으니까 이 좌변도 1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나?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9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얼마 돼요? 플러스 1을 왜 한 거예요? 여기 1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 식에서 3n 곱하기 3n 플러스 2는 b제곱이지 지금. a제곱이 1이니까. 그리고 얘를 넘긴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이렇게 하고 는 0이어야 되는데 여기 뭘로 돼 있어? 1. 1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뭐 한 거야? 1을 만들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n 플러스 1인가요? 네.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얼마? 1이 되죠. 합차로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3n 플러스 1 플러스 b 3n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지금 1이 되고 지금 얘네들 다 거의 다 자연수지. 자 그럼 어디까지 된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모두 얼마? 1이거나 모두 뭐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됐나요? 이때 어느 경우에나 n과 b가 모두 자연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므로 얘는 무리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야겠네. 뭐 답은 다 나오긴 나온 거죠. 답은 다 나오는데 얘가 1, 또 뭐래요? 둘 다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요 문장을 해석해야 되네. 이때 어느 경우에나 n과 b가 모두 자연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므로 라고 돼 있어. 왜 그러냐면 1인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원래 다 자연수였잖아 지금 시작할 때. 그럼 여기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실제로 뭐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음수가 있어야 되잖아 n과 b 중에. 그러니까 얘가 모두 자연수라는 사실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럼 맨 처음에 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지. 요 b제곱이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모순이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껴맞추기로 문제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생증명은 좀 어렵고 여기 보이는 대로 좀 해봤습니다. 얘가 하는 대로 가이드 대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89번 볼게요. 다음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상인 자연수 n. 이거 칠판 너무 부드럽게 써지는데? 너무 좋은데? 저게 최악이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거 같아, 칠판 재질이. 이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안 힘들어. 딱 내가 좋아하는 딱 그 느낌이야. 너무 팍팍하면 힘들거든. 글씨는 개판은 비슷하긴 한데, 좀 낫지 않아? 원래. 아닌가? 똑같네. 자, 아무튼 얘가 에 대하여 누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뭐임을? 무리수다를 증명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류법 쓸 거라 이 무리수를 뭐라고 가정하겠습니까? 얘를 유리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됐나요? 야, 너 중간에 질문 있으면 넘어갔으면 좀 해?
네. 알겠지? 질문을 받아놨으니까 빼는 거 있으면. 자, 그러면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죠?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을 뭐로 넣는 거야? 여기도 여기 피분의 큐로 했네.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니까 유리수다. 그리고 Q는 서로수다. 여긴 똑같지? 이 앞부분이랑. 자, 그 다음 똑같이 여기도 양면 제곱해서 전개한다. 이 같은 문제 같은데 거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p제곱분의 q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 p제곱 곱했네 여기다가. 자, 이번에 얘가 1이라는 아직 보장은 없는 거죠. 여기다 곱했어요. 그러면 p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은 뭐다? q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p는 q제곱에 뭐래요? 약수래요. 맞는 말인가요? 자, 여기다 쓸까요? p는 약수겠죠. 왜냐면 이수와 이수를 곱했는데 얘가 됐으면 얘 p제곱도 q제곱의 약수일 거고 n제곱 마이너스 1도 q제곱의 약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냥 2 곱하기 3은 6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얘가 6이면 2도 약수고 3도 약수라는 뜻이잖아요. 요 얘기죠. 자, 약수이므로 그리고 약수이고 PQ는 뭐래?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P는 Q제곱의 약수인데 얘네 둘은 뭐여야 돼? 서로소여야 되지. 그러려면 P가 뭐여야 될까? 서로 약수면 서로수 아니지 않나요? 어떤 수에 어떤 수에 약수면 두 수는 서로수가 아니잖아. 서로수는 뭐야?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P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뜻이죠. 아까 얘랑 똑같네요. 따라서 P는 얼마다? 1. 여기서 이거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P는 1이니까 얘는 이제 없애나 봐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q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게 가가 되나 보네, 그치? 그 n제곱은 어떻게 돼? q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가네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수 K에 대해서 이제 Q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두 개로 분류했어요. 뭐라고 분류했어? Q가 첫 번째가 Q를 뭐라고 했어요? 2K와 얼마로 분류했어? 2K 마이너스 1로 분류해 플러스 1로 분류했어? 짝수와 홀수로 분류한 거죠. 모든 자연수는 짝수 홀수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일단 넣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n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까? 이 얘기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을 그냥 볼게. 그러면 2K의 얼마? 제곱 N제곱 네모지. 요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n제곱은 요 사이에 뭐래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니? 그럼 나가 뭐 요게 뭔지를 알아야겠네. 그러면 그 n제곱이 이거 얼마야? 4k 제곱 플러스 1이야 지금? 요거 맞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건 뭐겠어? 그 얘네 제곱을 다 떼놓으면 2k라는 수와 여기 얼마겠어? 그 다음 자연수가 얼마야? 2k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맞나요? 그러면 지금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원래 이게 자연수잖아요. 근데 이거 2k라는 수와 이 제곱을 다 떼면 2k 뭐여야 돼? n 2k 플러스 1 요래야 되지.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갈 자연수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 이 4K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수는 2K 제곱보다는 큰 거 맞지? 그리고 2K 플러스 1 제곱보다는 작겠지? 왜냐면 얘를 전개해 보면 4K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할까? 4K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죠? 그러면 4K가 더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얘가 큰 거 맞아요? 그리고 얘도 4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얘가 더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큰데 이 사이의 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자연수가 없다는 얘기야. 요 얘기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자, 아무튼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모순된다는 뜻입니다. 요 말 이해갑니까 여기? 양변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1이니까 4k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수의 이 수보다 작은 제곱수와 이 수보다 바로 큰 제곱수 자연수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양변을 맞는 말이지. 얘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니까. 근데 제곱을 다 떼. 그럼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 수와 이 수는 예를 들어 얘가 2면 얘가 얼마야? 3. 얘가 4면 얘가 얼마야? 5 이렇잖아요. 이 사이에 들어갈 자연수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순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아씨 이건 왜 나와? 좀 핸드폰 안 되는데. 카톡 할까요? 카톡 보겠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오는 거. 전화 걸까요? 아 전화 한번 해봐. 번호 알아? 전화 좀 안 해. 안 오면 그냥 버리고 가긴 하는데. 전화번호 그걸로 해볼까요? 카톡 전화. 너 전화 안 돼? 지금 전화번호 없어. 아. 그냥 걸어올게요. 1097번에 디귿만 질문했습니다. 가정 P가 절대값 A-B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자, 그 다음에 문제는 필요 충분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양쪽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조건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지 아닌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지금 무슨 얘기야?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하면 a 곱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거나 적어거나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 맞아요? 그죠? 틀리지 않았을까요? 이거 둘 다 0 되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같지 않나요? 방금 그럼 디귿이 틀렸어? 필요 충분히 조건이야. A, B 실수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B에 1만 넣어서 그지? 1? 아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지금. 답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거 웬만하면 다 틀리는 거잖아 지금. 우선 얘 그냥 해볼게. 둘 다 양수니까 양면 제곱을 할 수가 있거든. 좀 결과 달라진지 한번 볼게요. 양면 제곱을 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지. 얘 저기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지. 이게 다 없어지지. 그리고 마이너스 1로 나오면 ab
맞는 말인데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갔는데 등호 없는 거 맞지? 등호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맞지 않아? 얘가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맞거든. 이거 등호 붙었으면 맞았거든. 등호 안 붙어서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맞는 말이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할 때 부동화를 바꿔야죠. 이거죠.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가 무조건 크잖아. 크거나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뭔 말이지? 부등식이 좀 이상한데?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맞긴 하거든요. 이미 부동호가 이렇게 있잖아. 이거 지금 맞는 말이잖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우선 나중에 다시 확인. 이상한 것 같긴 하고. 자, 그 다음에 없어요. 문제는 절대 부등식 에서 1188번 1170. 1170? 요거 하나 하고 갈게요 그러면. 명제는 반대를 못 찾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발레를 찾으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발레 못 찾겠어? 네.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잘안 그러니까 다 대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발레 찾는 거? 네. 그치. 틀렸다를 찾는 거는 이건 지금 틀렸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발레가. 그런 감을 길러야 돼요. 근데 보통 0, 0,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이런 게 많아. 발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틀렸다를 증명하는 거는 안 되고 틀린 예를 찾아야 돼.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거기 때문에 틀린 예 하나만 찾으면 돼. 자, 직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는 1이 어딜 지난다? 4,9를 지날 때 양수 a, b에 대해서 a,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맞습니까? 산술기하 문제 같은데? 자, 4,9 지나니까 이게 대입하면 되나요? 그럼 a분의 4 더하기 b분의 9는 1. 요거 맞아? 그 다음에 뭐 물어봤냐면 a, b의 최소값. 자, 문제가 a와 b는 양수였지. 양수 조건의 곱의 최대차수 문제니까 뭐다? 산술기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자, 그럼 얘를 산술기하려면 얘네들이 뭐 해야 돼? 역수식이거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봐. 그러면 a, b분의 어떻게 되지? 4b 더하기 9의 2인가요? 요거죠. 얘는 얼마예요? 1인가요? 통분하면. 자, 그 다음에 얘의 최소를 물어봤지. 이게 얘랑 같은 거지.
음. 쓰면 AB가 두 번이 나오네. 이거 그냥 이대로 산수기가 쓰면 안 되나? 이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꼬이잖아. 이게 어차피 이게 곱으로 되니까 AB가 나오지 않나? 그럼 얘를 산수기로 쓰면 이거지. 얘들 곱해버리는 거잖아.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온 거 맞아? 아하. 근데 얘가 얼마였지? 지금 1이었지.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 합쳐버리면. 그럼 요게 얼마야? 6이니까 12 루트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쪽으로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B인가요? 양변 얼마 하면 돼? 제곱을 하면 되는 거 맞아?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되죠? 144? 네. 최소값은 144. 그냥 얘는 모델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8번. 이 문제를 안 풀어봤네. x 더하기 x분의 4y 플러스 y분의 9x. 이 식은 x, y가 알파, 베타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그럼 얘의 최소를 물어본 거지. 이차 함수 같은데? 얘만 산술기 하나 되고.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만 산술기 하나 써보자. 얘를 뭐 할 게 없잖아, 저 아무것도. 플러스 2 루트 얼마죠? 36인가요? 맞죠? 그러면 이게 얼마야? 1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금 요 2차식은 요 2차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크거나 그러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얘가 항상 걔보다 크니까 내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 자, 그러면 12가 나오고. 이거 산술기 안에 썼어. 아, 맞잖아. 이렇게 되면 아래로 굴러기 이차함수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꼭지점 최소점. 맞아요? 그럼 얘 최소값이 2를 집어넣으면 10이니까 얼마입니까? 8입니까? 그럼 얘는 8이 최소지. 그러면 얘는 항상 어때? 그 값보다 크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도 가질 수 있는 최소가 얼마야? 8인 거지. 이 같을 때니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x, y가 어떻게 되냐고도 물어봤죠. 그럼 얘네들이 어떨 때예요? 같을 때죠.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하면 x분의 4y는 y분의 9x죠. 9x 제곱은 얼마예요? 4y 제곱이죠. 얘들 같을 때죠. 근데 아까 x 구하지 않았어? x가 2일 때니까 x에다 2를 넣어. 그러면 36인가요? y는 뿔마상이니까 3이 됩니까? 네, 이렇게 엑서에 나오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웠네. 요거 얘만 산술계한다. 그리고 2차 함수를 푼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최소값이 8인 거예요. 그쵸? 예로 두고 얘가 갖고 있는 최소가 8이잖아. 근데 이 값보다 얘는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와 같을 때 딱 그때밖에 안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명제까지 했고요. 이번 주까지는 함수까지 진도 좀 나갈 겁니다. 자, 기본 함수 잠깐 설명을 하고 쉬었다가 쭉 할 건데 이게 반땡을 해야 되거든 거의. 근데 이제 오늘에서 토요일까지가 조금 더 적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기네. 그 질문풀이를 다음 주 수요일에 잠깐 해야 되나 한번. 다음 주 수요일 첫 타임까지는 질문풀이 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토요일까지 이거 진도를 다 함수를 나가고 질문풀이 하고 바로 내신 대비 할 겁니다. 네, 그럼 고쟁이 사와요? 아니야, 아직 요거 할 거라 고쟁이 준비는 하세요. 알겠죠? 공통이 그냥 교재 사놔도 돼. 고쟁이 사놔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거 다 따로 풀 거거든. 수업식으로 할 게 아니라 각자 풀고 각자 질문할 거라. 그리고 아마 운사고는 토요일이나 한 타임씩 정도 그 진도 좀 나갈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먼저 유리무리까지 할 거고 좀 내신 대비 해가면서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저희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중간고사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명제도 안 들어갈 텐데. 시험 보면 집합까지 대부분. 교육방정식에서 집합. 많이 나와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함수가 총 이게 많아. 앞에가 13개고 뒤에가 역함수가 적당하네. 많은 줄 알았더니 얘가 많긴 하구나. 얘가 28개거든. 그럼 13개 28개 더하면 31? 맞지? 41? 더하기 개 못하네. 그래서 이거 앞에 함수랑 뒤에 합성함수 일부를 좀 할 겁니다. 네. 아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전까지 할 것 같아서 유형 9까지 할 것 같아. 근데 앞부분이 좀 더 쉬워서 여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함수 간단 설명하고 개념 설명만 하고 쉬었다가 유형풀이 할게요. 자, 함수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이 결정. 그 다음에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치역, 그 다음에 1대1 이렇게 좀 하고 1대1 함수, 그 다음에 항공함수, 상수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요 정도로 구분되어 있을 거거든. 자, 그냥 간단하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혹시 들으셨나요, 저랑? 아니요. 노야? 너 들었지?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요렇다 보자. 자, 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만 생각해 볼게. 함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여기가 정의역인 거 아시죠? x는 다 정의역이고 여기 y 주어진 공간 얘 y는 다 뭐예요? 공역이고 x가 y를 선택하면 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치역이 됩니다. 다시 정의역은 x, 공역은 y, 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 함수값이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되는 애가 치역인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정의역이 다 안 같죠? 그럼 뭐예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정의역이 있으면 무조건 다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요렇게 갔습니다. 정의역 하나가 두 개의 치역을 선택해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정의역이 한 치역을 선택하는 건 괜찮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거 함수 되고 이거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되지. 요런 게 함수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세로줄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세로줄을 그었을 때. 얘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면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x가 지금 몇 개야? 이 줄에 x가 몇 개지? 이 줄에 한 개야. x도 한 개야. y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함수를 결정할 때는 뭐 한다? 세로선을 그어본다. 그 다음에 한 김에 1대1 함수 바로 넘어가자. 1대1 함수는 뭐야?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는 요거 1대1 함수 맞죠? 요게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얘는 가로로 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뭐가 됩니까?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를 써보겠습니다.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는 지난번에 이거였잖아. 명제에서 이거 있었죠. 요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슨 뜻이죠? x가 같지 않으면 뭐도 y 값도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많이 나오는 게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 내에서 조건이 뭐가 돼? 한 가지만 플러스 되죠. 어떤 조건? 공역과 뭐가 같아? 치역이 같다가 뭐 됩니까? 조건 하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공역과 치역도 같으셔야 됩니다. 뭔 말일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가면 1대1 함수가 맞거든? 근데 얘 공역의 모든 실수라고 생각해봐. 공역의 모든 실수야. 그럼 치역은 지금 공역의 모든 실수인데 얘 y 값이 0보다 작은 값은 지금 대응이 안 되지. 그럼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 함수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무슨 함수예요? 얘는 그냥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역이 모든 실수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그 정의역과 뭐 같은 경우? 치역이 같은 경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죠? y는 x. 얘가 뭐가 됩니까?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대응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다 대응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항등함수라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y는 뭐 b 이런 식으로 모든 x가 하나의 y 값을 선택하는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몰빵 이렇게 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항등함수는 뭐다? 그냥 그 정의역 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이 같은 값이어야 돼. 상수함수는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y값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할 건데요. 여기다 할게요. 하나 그려놓고 해볼게. 몇 개인지 우리 맞춰보자. 요걸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함수는 뭐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완벽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의역이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개죠? 3개. 2도 3개. 3도 몇 개죠? 3개니까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맞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라고 적겠습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1대1 함수는 뭐예요? 하나씩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죠? 3개. 2가 갈 수 있는 건 1이 간 데를 못 가니까 몇 개? 2개. 3이 갈 수 있는 데가 1개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얼마예요? 1. 됐어요? 얘를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얘를 뭐로 부르죠? 3팩토리얼을 부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는 뭡니까? 순열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몇 개죠? 무조건 이렇게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몇 개입니까? 1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함수는요? 몇 개일까요? 3개가 되겠죠. 왜? 1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함수가 몇 종류가 나와요? 3종류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까지 하면 이 함수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따가 우리 합성함수도 일부러 할 거니까 잠깐 합성함수까지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함수는 안 나가도 합성함수를 할 거니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뭐예요?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집어넣는 약간 형태라고 생각하시죠? 자,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F 도트 G 요겁니다. 자, 얘를 똑같은 모양을 해석하면 F라는 함수 안에 GX가 뭐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합성함수는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도트로, 이렇게 점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쓰는 게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합성을 잘 집어넣어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네, 요거 하나만. F 합성이랑 G 합성 F는 같을까 다를까? 같지 않습니다. 합성 순서가 바뀌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F 합성 G 합성 H, F 합성 G 합성 H에 이렇게 합성했을 때 같을까 다를까 이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죠?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요. 결합 법칙은 성립됩니다. 얘네 먼저 합성하고 얘 나중에 합성해도 상관없어요. 얘네 둘이 먼저 합성하고 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성 요 위치만 바꾸지 않으면 교환 법칙만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합성은 결합 법칙 가능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분배 법칙 이런 건 없고요. 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역함수인데 그거는 다음번에 하고, 자, 쉬었다가 유형 문제 풀어볼게요. 그렇죠? 근데 저 위에 건